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봄의 향기가 물씬 나는데요. 저도 벌써 하모닉 이론을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30강째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과 벌써 오늘 30번째로 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하모닉 이론 설명해 볼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제 반응과 반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야? 반응, 반전, 반전이면 반전이잖아. 우리가 PRG에 대해서 배웠죠. PRG는 뭐였죠, 여러분? PRG는 잠재적인 반전 영역이었어요. 그럼 반전이었잖아. 갑자기 웬 반응?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현재 지금 하모닉의 총 이론 3단계 중에서 두 번째 실행 단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반응과 반전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응은 말 그대로 리액션. 뭐야, 너 너무 잘했어. 그러면 너 오늘 너무 예뻐. 그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반응, 이것을 리액션이라고 부르고요. 반전은 리버설. 얘는 진짜로 변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자, 하모닉의 제2단계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뱀 이론을 끝냈고 이제 하모닉 이론의 실행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RSI 우리 뱀도 배우고 이동평균선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렇죠? 캔들도 배우고 그걸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이제 이 실행 단계에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 써먹느냐, 어디에 써먹느냐, 바로 반응과 반전을 구별하는 데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반응과 반전을 구분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다 반전하기만 하고 나왔다 그래서 다 반전이 너무 잘 되면 우리가 너무 쉽겠죠. 너무 쉽겠죠, 돈 벌기가. 근데 세상 만사가 그렇듯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세상 만사가. 그래서 항상 이 패턴도 이 확률을 미국의 이제 어느 회사에서 통계 자료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뽑은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성공률과 실패율. 패턴의 성공률과 실패율. 가틀리는 그래도 꽤 높아요. 그렇죠? 가틀리는 전통적인 패턴 중에서도 거의 가장 중요한 패턴, 가장 좋은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틀리가 성공률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근데 벳 패턴은 또 성공률은 60밖에 안 되지만 이 실패율이 5밖에 안 된다.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성공을 훨씬 많이 한다는 결과는 나오는데 실패할 확률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실패는 단순하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하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조금 보여주려다 말고 하다가 위반한다. 또 반응, 성공도 마찬가지죠. 반응을 조금 이 성공이 패턴 나한테 성공할까 실패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하다가 성공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수많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행 단계의 판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행 단계에서의 이 판단, 얘가 언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돈을 투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하모닉 패턴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선행에서도 많이 그리죠. 그렇죠? 한 요쯤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왜냐하면 우린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눌림목 자리도
이렇게 이런 자리를 보통 618 자리 이런 걸 주기 때문에 뭐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618이나 886 이런 자리 좋은 자리니까. 그래서 이제 패턴을 선행 예측 사용 시에는 반드시 뱀 이론과 함께 생각을 한다. 패턴이 식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PRG에 들어오면 얘가 무조건 반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반응. 왜냐하면 최소한의 반응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왜? 하모닉의 5점은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이루어진 5개의 점이죠. 근데 걔네들을 뭐 뚫으려고 해. 그러면 한 번만에 안 뚫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찔러보다가 오 됐네 안 됐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반응, 기본적인 반응은 다 나와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지지와 저항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PRG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응과 반전을 구별하고 사용하자. 그리고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성공의 열쇠는 준비와 대응에 있다라고 이 하모닉 이론의 선구자인 스카카니가 얘기했어요.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 준비, 미리 계획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응,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에 맞는 대응, 내 계획이, 내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의 대처 방법, 그런 것을 항상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모닉의 반응과 반전을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또 전략이 3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PRG 확인을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PRG를 확인할 때에는 보통 PRG 리테스트, 재확인이라고 하죠. 재확인 리테스트 정도는 굉장히 흔합니다. 따라서 리테스트는 거의 항상 염두를 두셔야 하고요. 얘네들을 확인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름짓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3가지의 전략을 추가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모닉 이론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전략들이 들어가 있고 하모닉 패턴에서 어느 매수에서 포지션 아웃 할 때까지, 엑시트 할 때까지의 어떤 총체적인 전략과 대응 방법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모닉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고려 요소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터미널 바, 뭐 RSI, 그다음 뭐 30기 캔들, 뭐 리테스트, PRG, 뭐 이동평균선 다 들어가 있는 요소고요. 그거 이외에 다음 3가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어렵지 않으면서 당연한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3가지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일시정지라고 하는 거고요. 2번째 저희가 배울 것이 시간론, 이제 타임 컨시더레이션이라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고려사항, 시간 고려사항이에요. 그러면 컨시더레이션,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지침 정도이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 불변의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도론이라 그래서 각도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어로 이제 트렌드 라인이라 해서 추세 기울기, 추세의 힘을 판별할 때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얘가 날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판별하는 건데 하모닉 이론은 얘네들 3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을 하나씩 배워 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일시정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영어로 뭐죠? 퍼즈죠, 퍼즈. 그 P 버튼 눌러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시정지. 일시정지가 뭐예요? 잠깐 정지하는 거죠. 완전히 정지하는 건 아니고 잠깐 정지하는 거예요. 뭐? 움직이는 거 잠깐 멈춤하는 게 일시정지잖아요. 그렇죠? 일시정지 버튼.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 멈춤 버튼 누르는 거. 마찬가지로 추세에서 잠깐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일시정지, 얼음 이렇게 추세가 막 있어요. 추세. 크게 차트는 추세와 비추세로 나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막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선을 만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성이 있는 선 그리고 방향성이 없는 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일자로 그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있는 것과 추세가 없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없을 때 보통 이런 캔들을 만들겠죠. 그렇죠? 도지 캔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힘이 가다가 잠깐 멈출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방향을 못 잡는다든지 아니면 서로 밀어주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 수가 없더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시정지 현상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추세는 뭐죠? 방향성을 갖는 힘을 얘기하죠. 추세는 방향성을 갖는 힘이고 이 힘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 힘을 얘기해요. 그러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람이죠. 사람이 만드는 어떤 심리 상태가 비등비등한 걸 얘기한 거예요. 비등비등한 이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즉, 특히 긴 추세가 있었다. 긴 추세인데 얘가 강한 힘의 추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모닉 패턴이 역방향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추세를 하모닉 패턴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긴 추세가 나와서 여기 뭐 되돌림도 적고 그럼 요 긴 추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모닉 패턴 완료점이 우리가 선행 예측을 했을 때 이제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시 땅 하고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움직이던 게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겠어요. 예를 들면 그거 좋대, 그거 사봐, 그거 좋대, 그거 사봐 해서 막 다 같이 샀어요. 그렇죠? 다 같이 뭔가를 샀는데 갑자기 뉴스가 하나 탁 터집니다.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불량이에요. 이거 뭐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단시간에 뭐? 사고 났다고? 다 팔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정말? 진짜일까? 진상규명 된대? 뭐래? 뭐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우왕좌왕 하는 통에 단시간에 작은 힘으로 그 큰 추세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뤄내는 것이 바로 차트잖아요. 그렇죠? 뭐 두 사람들이 이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추세란 사람들의 심리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면 많은 노력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차트상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거죠. 뭔가 추세가 나왔어요. 뭔가 추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멈춤 현상이 보이죠. 멈춤 현상.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시간봉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다. 그럼 뭐 매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하모닉 이론 상에서 하모닉 패턴 상에서 보일 때는 이런 것은 지금 이런 움직임은 누가 봐도 뭐죠? 추세가 있는 움직임이죠. 방향성이 있죠. 얘 어떻죠? 방향성이 지금 여기서 쭉 하락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쭉 하락한 이 방향성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근데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올려볼게. 조금 내려가는데 한 번 더 지지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없는 얘의 만약에 38이 타겟 원자리가 여기예요. 그렇죠? 타겟 원자리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길 향해서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뭔가 매물대를 쌓는 거고 매물대가 쌓이는 거죠. 여기가. 매물대가 쌓이고 어느 순간에 요 자리를 이제 지지하면서 이 매물대들이 보통 요런 자리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는 게 POC 구간이라 해서 가장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라 그래요. 보통 이런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차트가.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가기 전까지 이 구간을 바로 퍼즈, 일시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됐다가 여기는 올라갔지만 이렇게 됐다가 여기 위에 지지를 못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찍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그래도 여기 퍼즈 구간을 거쳐서 잘 상승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DY, DX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이제 지금의 DY, DX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차트에서 만약에 보시면 물론 뭐 과거에 좋은 자리를 주었다. 근데 지금은 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모닉 패턴을 난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 이 부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래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그려보자. 좋아. 우리 배웠어. 우린 배웠고 난 배운 대로 그릴 거야. 하고 이렇게 뭐 날봉 정도로 켜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그린다. 보세요. 뭐 대충 그렸어요. 그쵸? 여기에서 얘가 여기가 될 수 있고 뭐 알트백 패턴까지 될까 하는데 조금 크니까 알트백까지는 생각 안 하고 여기서 그러면 하락할 거야. 그러고 여기에서 나는 얘를 숏배팅이야 하면서 만약에 아래를 본다. 방향성을. 여기서 이렇게 아래를 본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갑자기 떡락할 거야 하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모닉 패턴을 이렇게 그리셔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주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주봉을 보시면 힘이 굉장히 좋죠. 힘이 좋습니다. 주봉을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더 작은 봉으로 봤을 때 얘는 베어리시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한없이 반전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얘가 최소한의 반응은 보여줄 수도 있어.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추세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거 베어리시 패턴 아닌가요? 라고 하면 지금 이 더 작은 봉으로 갔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온 흔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요런 데에서는 얘가 조금 반응이 나와서 찍고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또는 얘는 아직은 그래도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과매수 구간에서 해결이 안 됐잖아요. RSI가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베어리시 패턴이라고 보고 이렇게 내려갈까로 보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여기에서 방금 배웠듯이 뭐 이미 반응이 끝난 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일시정지가 펼쳐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를 이렇게 쌓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뭔가 확인을 하고 떨어지든지 말든지 올라가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기다린다.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자리는 절대로 매수하기 위한 좋은 자리는 아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여기서 반응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미 뭐 타겟 원은 준 것 같아요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미 0.5 여기 타겟 원 주고 올라가는 중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확실하지가 않다. 언제나 확실이라는 거는 없죠. 그렇죠? 근데 언제나 확실이라는 것은 없고, 얘가 봤을 때 하모닉 이론의 뭐 어떤 캔들 개수로 봤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모닉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캔들 개수의 최소한 미니멈이라는 게 있고 적합한 개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봉으로 얘를 큰 봉으로 시간봉으로 옮겼을 때, 큰 날봉 이상의 시간봉으로 옮겼을 때 얘가 현재 완성된 캔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갑자기 내려간다, 갑자기 올라간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모닉 패턴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반응을 살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응은 만약에 내가 매수를 계획했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죠. 피보나치 비율상 지지하는 자리니까. 근데 현재 자리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서 베팅을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모두 다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현존에 있는 가장 대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존에 있는 가장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프렉터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하다. 심플하다. 그렇죠? 단순하다. 예를 들면 여러 시장의 격언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들어보셨나요? 연봉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나 저점 매수할 거야 이러면서 욕심내서 이렇게 하고 얘가 꼬리 말고 이렇게 올라갈까 봐. 그쵸? 꼬리 말아서 올라갈까 봐 이 점을 잡으려고 하는 트레이딩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진짜로 꼬리를 말고 올라갔을 때 내가 여기 극저점을 잡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장에는 이런 경원이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죠. 바로 음봉일 때 매수하고 양봉일 때 매도하라. 들어보셨나요? 매수를 하고 싶으면 자꾸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내려가다가 시장이 약반등이 올라왔어. 여기가 고점이야. 그런데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하고 여기서 딱 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점에 물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A, B는 CD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번개 모양의. 그렇죠?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자꾸 사람의 심리가 이 차트가 떨어지면 사기가 싫어요. 근데 막 좀 올라. 이거 어떻게 더 올라갈 것 같아. 빨리 사, 빨리 사. 이렇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게 보이면 눈앞에서 이거 올라갈 것 같아 하고 사게 되고 떨어질 땐 전혀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격언이 음봉일 때 매수하고 양봉일 때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의견이에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상충되는 의견.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음봉에 사지 말라면서. 근데 얘는 음봉일 때 매수하고 양봉일 때 매도하라. 이 두 개의 시장 경험은 상충되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잘 나가고 있을 때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용기. 그렇죠?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용기. 근데 여기엔 또 이런 경원이죠. 아주 오래된 월가에서 유명한 경원이죠. 그렇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나오면 매도 시점이에요. 뉴스에 테슬라로 떼돈 번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거 하락 시그널인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 둘도 상충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프렉터라는 선생님께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이 이제 매매 일지를 썼대요. 매매 일지 다들 많이 쓰시죠? 정말로 이렇게 꼼꼼하시고 전업 투자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매 일지를 많이 씁니다. 매매 일지를 쓰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매일 매매 일지를 쓰면서 규칙을 만들었대요. 자, 1번 내 규칙. 한 번 틀리면 다시 안 들어가. 2번 규칙. 3포인트 이상은 무조건 손절해. 그다음 세 번째. 2시부터 4시까지는 매수하지 않아. 이런 식의 자기가 나름대로 필요한 규칙을 다 만들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만들어 세웠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폐기했답니다. 다 폐기했대요. 왜냐하면 이런 상충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적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1번에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적고 2번에 음봉일 때 매수하라 적어놓으면 얘네들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나의 규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쓸데없다. 다 쓸데없고 진실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단순하다. 진실이 뭐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죠? 차트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 진실은 단순하다. 돈을 벌던가 잃던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로버트 프렉터 선생님이 언제 해줬냐면 왜 해줬냐면 이분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현존하는 최고의 대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책도 쓰신 분이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근데 사람들이 자기만 만나면 물어봤대요. 선생님 수익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개가 이거래요. 다들 예측해보세요. 예상해보세요. 첫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뭐 18,000%씩 수익 내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선생님, 내일 뭐가 오를까요? 요즘 좀 잘 나가는 종목 한 3개만 찝어주세요. 요거 2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답답해서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진실은 단순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선생님이 그걸로 이제 글을 쓴 내용이고 그것은 이제 이 제목은 이거예요. 모든 트레이더와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 바로 그 정답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완벽함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요.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다. 뭘? 100%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가고, 아무리 하모닉 이론에 대가고, 아무리 무슨 뭐 매크로 경제 분석에 대가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완벽함을 달성할 수 없다. 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트레이더와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요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음봉에 매수하라. 인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계속 이런 규칙만 정하고 있다가 계속 쳇바퀴 돌듯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함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많은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통은 매수를 하고 잊고 살아요. 그쵸? 매수하면 잊고 살면 다 10년 뒤에 떡상에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오르지만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이거나 10년이 지났는데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10년이 지나서 상패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매수를 해놓고 물려도 난 나중에 좀 기다려보지 뭐 잊고 살아. 이거는 자신의 어떤 손해를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많은 그런 방식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완벽함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그게 뭐죠? 나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 분석은 틀릴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거를 누구나 다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응 계획이 객관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나타났다면 이제 규칙을 지켜라.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세웠으면 근데 그 규칙은 어떤 규칙이냐면 이제 그 트레이딩에 관련된 그런 규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방법의 이제 규칙을 객관적인 방법의 규칙을 세워서 지켜라. 그렇죠. 뭐 내 마음이 뭐 어떻게 뭐 공포에 매수해라 이런 거는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공포에 매수해라. 그럼 내 공포가 몇 %인지 그걸 잴 수가 없죠. 그런 건 객관적인 거 아닌 거죠.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손절가는 여기고 이 근거에 있어서 뭐 RSI가 50일 때 50 이하로 떨어지면 난 손절할 거야. 뭐 이런 그런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한 그런 것을 이제 객관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훌륭한 간접 경험을 가르쳐줄 멘토를 찾아라. 우리가 보통 이 뜨거운 물에 데워봐야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데워도 정신 못 차릴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정말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이 자기보다 손실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전애들은 얘기를 해줄 게 많은 그런 진정한 멘토를 찾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빨리 깨우쳤더라면 너의 손실을 좀 미래의 너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거죠. 다들 류시화 아시죠? 류시화 시인.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의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지금 내가 아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아주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공부 열심히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했지. 그때 좀 열심히 좀 할 걸. 아, 그때 영어가 중요한지 알았으면 영어 공부 좀 했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누가 경험담 얘기해줘도 잘 귀에 안 들어올 때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꼭 굳이 뜨거운 거에 데워봐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멘토를 찾아라. 훌륭한 간접 경험을 너에게 상세하게 알려줄. 그래서 요거를 또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손실 및 이익. 너가 이익이 났다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용기. 그렇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홀라당 탁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 더 올라, 이거 2배 더 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영역. 이제 그런 강인한 이익. 그리고 나는 뭐 여기서 본절 와도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내가 만약에 이익이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이게 200만 원이 갈 수도 있지만 다시 10만 원 이하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이익이.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100만 원이 갔을 때 보통은 저항의 위기가 몇 번 옵니다. 약조정이 와요. 그러면 이게 약조정인지 찐 하락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걸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얼마까지는 내가 약간의 내 이익이 좀 줄어드는 건 감수하고 좀 더 기다려 볼게. 뭐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보려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용기, 그렇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 결단력,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강인함을 지녀라.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칼럼을 읽으면 여기에서 막 해병대 출신 제자가 나오고 막 그래요. 해병대 출신 제자는 정신적으로 강인함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높은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일시정지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하모닉 이론에서의 퍼즐, 일시정지의 패턴 완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때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듭니다. 떨어질까, 올라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손절을 했어. 그럼 손실을 봤다는 또 그 슬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베팅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자꾸 베팅을 막 하는데 계속 수수료만 나가고,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비추세의 시간이 지속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난 여기에서 계속 위만 봤는데, 그렇죠? 얘는 그냥 어떠한 일시정지의 상태만 지속돼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여기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근데 얘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패턴이 엄청 큰 추세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하다. 그리고 추세란 힘이다. 한 번에 큰 추세는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 퍼즈가 있으면 얘가 성공적인 반전을 나는 기대하고 여기에서 PRG가 나와서 진입을 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 추세가 바로 힘을 받아서 반대로 뻗어나가지 않는 이 정체된 시기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정체된 현상을 어떤 추세 일시정지인 상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하모닉 패턴의 완료 지점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시간적인 이런 현상을 시나리오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나요. 시간 얼마요? 얼만큼이요? 몇 시간이요? 몇 분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려 도대체? 라고 했을 때 하모닉 패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CLT라는 중심 극한 정리 개념이 있어요. 수학에서,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CLT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의하면 하모닉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 몇 개가 좀 괜찮다 그랬죠? 최소한 30개는 넘어야 된다. 하모닉 패턴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으려면 해당 시간 프레임에서 최소한 3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개수가 많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도 뭐 100개 이하, 50개 정도면 좋고 이런 정도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는 최대한 30개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이 30개의 개념이 여기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30개의 캔들 막대라고 하는 것. 그래서 D점이 완료되고 나서 이 CLT 논리에 의해서 최소한 캔들, 해당 시간에서 캔들이 30개까지는 기회를 줘보자. 기다려도 그래, 30개 정도는 내가 기다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20 몇 개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 캔들도 보시면 지금 20개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반전을 하게 돼요. 이런 캔들의 개수는 아주 흔하고요. 제가 실전 예시로 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견된 것이 이 리플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리플 홀더 많으시죠? 예전에 리플 1000원 가즈아 했었는데 다시 1000원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는데 지금 두 번째 반밖에 못 갔고 아직은 출발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보시는 차트는 리플의 업비트 차트이고요. 여기 주봉상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다른 현재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섹터, 뭐 신원, 보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블록체인이 할 역할이 크고 있고 기존의 어떤 역할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신원 보안 이런 것의 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메타가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에 신경 쓰는 그 보안적인 그런 코인들과 그거에 이제 AI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AI가 붙어 있는 섹터들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전통적인 이런 뭐 리플 같은 이런 코인들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못 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워낙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뚫어주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우선 이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하모닉의 일시정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패턴 볼게요. 이 패턴을 보시면 지금 여기 RSI를 보시면 RSI도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패턴이 구성되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RSI가 현재 경로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갔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잘 흘러갔고요. 여기에서 가격은 내려가면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하모닉 패턴의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눌림목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 전통적인 이 하모닉 패턴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원리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여기를 확대해서 볼게요. 패턴이 나왔는데 바로 반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여기가 D점이야 라고 했을 때 지금 팁과 틀리라 볼 수가 있고 여기가 D점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들어가고 얘가 여기서 이제 떡상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크게 상승할 거야. 완전 상승해서 달나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직선, 사선 추제선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그럴 때 과거에 저점 여기와 여기를 이은 지점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지점에는 이 자리야 하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걸 여기서는 조금 올라가다가 막히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해서 여기 PRG 리테스트 한 번 더 했는데 그러면 뚫고 내려가는 건가 하고 이제 불안에 떨죠. 그렇죠? 그런데 불안에 떨 줄 알았더니 또 몇 번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를 좀 몇 번 거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여기가 지금 이 구간이 일시정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간이 현재 추세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그런 형태의 구간,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언제까지야? 언제까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 이때 이제 30개 캔들 정도로 기다려본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캔들의 움직임을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통 이런 데서도 반드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점을 높이느냐. 저점을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저점을 높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그래서 3번 기다리면 좋은 자리 온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다시 나오는 겁니다. 저점을 올리고 비로소 이 D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힘을 내면서 상승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이때 매수를 했다, 아니면 다음 들어갈 자리를 찾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되돌림 툴을 딱 틀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죠? 얘가 지금 0.382 자리죠. 그러면 이 자리가 다시 하나의 B점과 함께 지지와 저항의 어떤 영역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는 아직 리플을 사고 싶은데 못 샀어요 라고 하면 이런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 자리를 다시 줄지 안 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매물대가 나왔을 때, 이 자리가 나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지금 1번, 2번, 3번 저항 맞고 이제 4번째 도전하러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더 크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크게 수렴 중이거든요.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크게 수렴 중인데, 이 과거에 여기에서 저항받을 때 크게 한번 확인하신 것이 보일 거예요. 1번, 2번 저항을 크게 확인했고, 여기 아래쪽에선 지금 이 구간은 텅 비어 있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과제는 이제 이 선을 뚫고, 이 삼각형 형태를 뚫고 상승하면서 이 이전 고점을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 나는 굉장히 난 무조건 오를 것 같아. 무조건 오를 것 같고, 이제 3번째, 이제 4번째 하면 이거 이번 주에 뚫을 것 같아.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RSI 얘는 딴 거에 비해서 많이 가지도 않았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점유율 차트를 보시면 얘는 그래도 상위 시총 10위 안에 10위권에 드는 10위 안에 드는 그렇죠? 10위 안에 드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54% 정도예요. 지금 현재 54% 정도이고, 여기서 이더리움이 한 2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상위 시총 알트코인 중에 탑 10을 뺀 코인들의 점유율이 12%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그러면 알트코인에는 아직 좀 비중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얘는 물론 시총이 큰 애들이지만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이제 다들 많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의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 주봉 차트거든요. 현재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번 주봉의 마무리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될지 향후가 갈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번 주에 얘를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이 추세선을 얘가 뚫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비빌 때 이제 이 선에 비비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조금 좋은 자리,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좋은 매수 자리에
게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지금 아주 큰 시간봉에서 주봉 이상의 차트에서 보면 지금 너무 조그만 차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작은 단서가 큰 시나리오를 파악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배웠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 가지를 배울 거고 시간론, 각도론, 일시정지 이렇게 세 가지 전략과 케이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전략인 일시정지 현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니까요. 꼭 이 강의 보시고 꼭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성과,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뽀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